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답게 에러 핸들링 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다이브소프트 37기 웹파트 5기 조혜린입니다. 일단 목차를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주제를 선정한 이유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러 핸들링이 뭔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서스펜스와 에러 바운더리의 약간 사용 방법과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텐스트 컬이 어떻게 함께 쓰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웹톡에서 에러 핸들링이라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요? 다들 기능 구현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정해진 시간 안에 동작하는 화면을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완성도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드러나게 되는데요. 에러가 났는데 아무 화면도 뜨지 않는 경우, 로딩 중인지 실패한 건지 알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안내되지 않는 경우처럼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아무런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에러가 났는데 이제 잘못된 에러를 보여준다면 사용자는 이건 도대체 뭐야 하고 서비스를 이탈하게 될 수 있고, 특히 최근 앱잼처럼 실시간 시연이 중요한 환경에서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떤 화면을 보여주느냐가 서비스의 신뢰도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앱잼 때 에러 핸들링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에러 핸들링의 중요성과 선언적으로 에러 핸들링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에러 핸들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에러 핸들링이란 단순 에러 막기가 아니라 UX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에러에는 종류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expected error와 unexpected error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expected error는 사용자의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로 서비스 흐름상 정상적인 실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잘못된 이메일 비밀번호, 권한이 없는 페이지 접근, 존재하지 않는 리소스 요청 등이 있고, 이것들은 친절한 안내와 다음 행동 유도를 통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unexpected error는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에러들인데, 예시를 보자면 서버 내부 오류, 렌더링 중 JS 에러, 코드 버그, 널 접근, 이런 것들은 서비스가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구조로 에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로 서버와의 통신 때문인데, 즉 서버와 통신하는 과정에서 비동기 요청이 실패하는 순간에 주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루기 까다롭고 비동기 에러를 보다 선언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서스펜스와 에러 바운더리입니다. 먼저 서스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먼저 비동기 서버 요청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클라이언트 요청을 보내고 응답이 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 그동안 화면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 서스펜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이지 로딩 같은 상태로 분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지 로딩, 에러 이런 식으로 상태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불필요한 코드를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리액트는 이걸 조금 더 선언적으로 만들고 싶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액트에서 이제 내장으로 서스펜스라는 기능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스펜스는 자식 요소를 로드하기 전까지 화면의 대체 UI인 폴백을 보여준다 라고 공식 문서에 써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약간 렌더링하고 싶은 어떤 컴포넌트의 썸 컴포넌트가 있다고 봤을 때, 이 컴포넌트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면 풀백에 있는 로딩을 보여주고, 준비가 되었으면 썸 컴포넌트를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기를 처리하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스펜스를 쓰면 좋은 UX를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첫 페이지 진입을 할 때 스켈레톤이나 로딩 화면을 보여주고, 섹션 단위로 로딩을 할 때 카드 스켈레톤을 사용한다거나, 무거운 영역만 늦게 준비를 할 때 부분 풀백을 보여주는 식으로 좋은 UX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러 바운더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에러 바운더리 역할은 무엇일까요? 서버 요청이 실패했을 때 UI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스펜스는 로딩, 그러니까 대기 중일 때 보여주는 거고 에러 바운더리는 실패했을 때 보여주는 겁니다. 사용 방법은 아까랑 비슷하게 보여주고 싶은 렌더링을 하고 싶은 컴포넌트가 있으면 그 이제 감싸가지고 에러 바운더리를 감싸게 되고 폴백 컴포넌트에다가 내가 만약에 컴포넌트를 렌더링하지 못했을 때 보여줄 컴포넌트를 에러에다가 위치하면 됩니다. 잠깐 언급만 하고 가자면 이제 라이브러리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구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제가 노션에 작성을 해놔서 궁금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버 요청이 실패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UX는 보통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분 실패, 어떤 컴포넌트만 실패를 해서 그 영역만 에러 UI를 처리하고 페이지 실패, 그러니까 페이지 핵심 요청이 실패해서 페이지 전체를 에러 화면으로 띄우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부분 실패를 다룰 때 이제 에러 바운더리가 좀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에러 바운더리를 사용하지 않고 아무 조치가 없이 에러가 된다면 앱 전체가 깨져서 하얀 화면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이제 헤더 컴포넌트와 푸터 컴포넌트가 있고 그 사이에 중요한 렌더링 요소인 투두 리스트 컴포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여기서 투두 리스트 컴포넌트에서만 에러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리액트는 투두 리스트 렌더링을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 헤더랑 푸터도 같이 렌더링이 중단이 됩니다. 그럼 화면 전체가 하얗게 사라지는 화이트 스크린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에러 바운더리에서 에러가 만약에 던져졌을 때 헤더도 안 보이고 푸터도 안 보이고 투두 리스트도 다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궁금할까봐 약간 그냥 투두 리스트를 갖고 온 건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에러 바운더리를 적용한다면 이렇게 투두 리스트에다가 에러 바운더리를 감싸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헤더 렌더링 성공하고 투두 리스트를 렌더링을 못해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 에러 바운더리가 에러를 가로챕니다. 그러면 투두 리스트 대신에 투두 에러를 렌더하게 되겠죠? 그리고 푸터 렌더링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났지만 헤더와 푸터는 살아있고 그 투두 리스트가 에러가 났을 때 그에 해당하는 에러 컴포넌트를 보여주는 좋은 구조가 됩니다. 이제 텐스트컬이랑 같이 쓰면 그 전에 이제 텐스트컬이 역할을 살짝만 언급만 하면 이제 캐싱을 통한 성능 최적화, 로딩 에러 상태 관리, 백그라운드 데이터 업데이트 등 이러한 구조들이 있고 이제 만약에 내가 컴포넌트에서 이제 API를 연결할 때 유즈 쿼리를 사용할 때 이 서스펜스와 유즈 에러 바운더리의 트루로 설정을 해주면 서스펜스로 로딩도 던지고 에러 바운더리로 에러를 던집니다. 그래서 원래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헤더와 투두 리스트, 푸터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투두 리스트를 서스펜스로 한번 감싸고 그 감싼 걸 에러 바운더리로 감싸는 게 이제 일반적인 구조로 보여집니다. 이제 약간 마무리를 하면 에러 핸들링을 하다 보면 각 컴포넌트마다 복잡한 코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코드에 중복이 생기게 되고 너무 이제 읽기도 어렵고 유지 보수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비동기 로직과 UI 처리와 이런 대응들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흩어져 있는 책임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선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방안이고 서스펜스는 기다림 처리를 맡기고 에러 바운더리에는 실패 처리를 맡겨서 이제 개발자는 정상적인 UI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앱잼 하고 이게 또 실시간 시간에 대한 걱정도 있을 거고 앱잼 하면서 개발 성장도 하고 싶고 추억도 쌓고 싶고 협업도 잘하고 싶으실 텐데 잘하실 수 있습니다. 고생과 행복을 끝까지 행복 앱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행복 앱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